전북 지역에 최고 3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부안 위도의 초중고등학교가 휴교했습니다. 전읍과 순창, 고창 등 15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고창 부안 해상경계 재조정 이후 고창 만돌갯벌의 어장 허가 지역을 옮기는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롭게 옮겨진 어장 장소가 공동어장인데다 인근 어촌계 소속 어민들과의 협의 없이 이뤄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금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9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설명회가 김제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 최고 3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도내 3개 학교가 휴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내린 폭설로 부안 위도의 초중고등학교가 휴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읍과 순창, 고창 등 15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 50분쯤 김제시 금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TV와 서랍 같은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 부안 해상경계 재조정 이후 고창 만돌갯벌의 어장 허가 지역을 옮기는 과정에서 선정적이 부적절하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새롭게 옮겨진 사유 어장 장소가 공동 어장인데다 인근 어촌계 소속 어민들과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고창군 심원면 일대 만돌갯벌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9년 4월 고창군과 부안군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획정됐습니다. 새로운 경계선에 따라 부안군에 위치한 어장 26곳이 고창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곳이 공동어장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인근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취재 결과 20헥타르에 달하는 사유어장이 공동어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인근 어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40여 명의 어촌계 대표 명의로 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촌계 관계자는 대의원 회의를 추진했지만 참석률이 낮아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혼자 개최가 열려서 저희들 또 총대들이 있어요. 총대를 내가 회의를 2번이나 내가 여기 상장을 제출을 했어요. 이거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를 2번을 내가 개최했는데 총대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여를 안 해서 그게 결국은 못했죠. 이곳에서 조개류를 채취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은 사유면허 어장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군 행정에서 이 부분을 발에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행정에 요청을 해갖고 행정이 안 들어준다면 군청에 가서 시위를 해야겠죠. 주민들이 다 나서가지고요. 해상경계 재조정 후 공동어장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어민들은 인근 주민 협의 없는 사유어장 이설 장소 선정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이설 어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구조물까지 설치된 상황. 공동어장 사유화를 둘러싼 어민들 간 갈등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와 같이 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김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필요성, 또 이와 관련한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회 연구 내용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설명회에 참여한 김제시 의원들은 정부와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며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한 이견 조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먼저 행정 관할권을 인정한 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폐기되거나 보류 상태에 있는 전북 지역 총선 공약이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북 국회의원 8명의 공약 완료 비율은 전국에서 4번째로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교통 등 SOC 공약이나 대형 복지, 문화시설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약은 상당수 추진이 보류됐다고 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완료율은 31.11%로 울산, 경북, 세종, 제주 지역에 이어 높았는데요. 추진 중인 공약은 56.24%로 87.35%의 공약이 정상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비율은 전국 대비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건데요. 다만 폐기 공약은 0.7%, 보류된 공약은 8.08%를 차지하면서 공약 현실화와 정상 추진을 위한 보완점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 공약 중 보류된 주요 공약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보류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전주역 KTX 증편 및 SRT 노선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시설 확충이나 도로 등 SOC 사업 다수가 보류 상태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인도의 전신주나 가로등 같은 시설물이 몰려있는 부분은 눈을 치우기 어려워 빙판길이 되기 쉬운데요. 정읍 씨는 이런 인도의 시설을 최대한 통합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옆 인도. 거대한 전신주와 표지판 사이에 눈이 녹지 않고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주변은 눈이 얼어 사람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 없이는 쓰겠어. 하나 저쪽으로 옮기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노인양 만들려고 댕기다 몇 번 자빠지고 막 그래. 눈이나 비가 오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인도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읍 씨는 3년 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교통신호등과 도로 표지판 등은 최대한 통합 설치해야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 담당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관련 조례는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됐습니다. 인도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최대한 통합 설치하자. 이 내용을 제가 그 개정 조례로 발의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싹 빠졌어요.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고 해서. 이 의원은 위원회만으로는 시설물 통합 설치가 어렵다고 보고 시행 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읍 씨는 시설 통합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많고 앞으로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좀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지적으로 시설물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저희가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앞으로 계획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조례가 개정됐지만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의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없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열린 제11회 부안 설숭어 축제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축제는 숭어 골든벨과 숭어 빨리 먹기와 같은 체험과 숭어 특가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부안 설숭어 축제는 지역 대표 수산물인 숭어를 주제로 한 행사로 이번 축제엔 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제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재단이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농어촌 상생기금 5천만 원을 출연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해 김제지역 마을기업 3곳을 대상으로 지원이 진행됐습니다. 지원받은 사업장들은 연간 최대 100만 원가량의 에너지 요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 중간 조직 구축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수 정읍산림조합장이 제8회 전라북도 인물대상에서 임업발전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장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악재 속에 2019년부터 최근 3년까지 해마다 단기 순이익을 급성장시켰고 지난해의 경우 조합 창립 60년 만에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한 공로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조합장은 혁신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 중간에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경영 쇄신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실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오수면 오수를 일원에 반려동물 산업을 위한 학교와 동물 특화거리, 소품 공방 등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수면이 반려동물 지역 관광과 산업 발전을 주도할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 공모에서 임실군 등 도내 4개 시군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